김치가 짜다. 이혼할래?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 임신 7개월 배를 안고 등에 7개월 된 둘째를 업은 여자가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이혼하기 싫으면 김치 1000포기 더 담고 가던가. 시어머니의 조롱.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임신 7개월 배를 안고 등에 7개월 된 둘째를 업은 여자가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춧가루 묻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바라던 바예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녀,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새벽 5시, 이명자는 허리를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임신 7개월 배가 묵직했습니다. 옆방에서 둘째가 울었습니다. 명자는 아기를 안아 젖을 물렸습니다. 민서야, 일어나야지. 7살 큰딸 민서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 댁 가는 날이지? 응, 김장하러 가야 해. 민서는 질문 없이 옷을 입고 작은 손으로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전 10시 종갓집 마당엔 시어머니, 시누이 둘, 동서 셋,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늦었네? 시어머니가 눈을 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은 어서 양념이나 만들어. 명자는 둘째를 등에 업고 양념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가 손목까지 번졌습니다. 갈라진 손등으로 스며들어 따가웠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시누이의 핀잔. 명자는 대답 없이 배춧잎마다 양념을 발랐습니다. 엄마 힘들어? 민서가 작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했고 등에 아기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점심시간 시어머니가 상을 들고 왔습니다. 국 한 그릇, 김치 몇 점, 밥 한 공기. 엄마, 내 반찬 줄까? 민서가 자기 계란말이를 떼어주려 했습니다. 아니야, 넌 먹어. 명자는 재빨리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물로 억지로 넘겼습니다. 안방에선 남자들이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기석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나와서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시어머니가 명자가 담근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거? 짜. 죄송합니다. 기서가. 남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내 마누라가 김치를 이 모양으로 담갔어. 맛 좀 봐봐. 기석이 김치를 한 입 베어 물고 뱉어냈습니다. 못 먹겠네. 그리고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김치가 짜. 이혼하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더 이상 못 살겠어. 기서가. 시어머니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이혼하기 싫으면 김치 1000포기 더 담고 가라. 하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석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쿵. 기석이 명자를 발로 찼습니다. 배를 안고 아기를 업은 여자를 발로 찬 겁니다. 명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민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등에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명자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김치나 더 담아.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등에 아기를 토닥이며 민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무장갑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바라던 바예요. 뭐? 기석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합의하죠. 이혼. 명자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네. 진심입니다. 주변이 웅성거렸습니다. 쟤 미쳤나? 애둘의 임신까지 한 게. 하지만 명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본 기석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좋아. 합에 이혼하자. 재산은 반반. 애들은 내가 키워. 난 위자료 안 줘. 알겠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쉽게 받아들이자 기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괜찮은 거야? 네. 서류 준비되는 대로 연락 주세요. 명자는 둘째를 다시 업고 민서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가자. 응. 모녀가 마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명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혼해? 응. 할머니 댁 안 가도 돼? 이제 안 가도 돼. 민서가 작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명자는 민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명자는 부엌 창칸을 열었습니다. 거기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민서가 그려넣은 엄마 이름 편지와 두툼한 서류철. 명자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명자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좌 이체 내역, 사진, 메모. 석 달 동안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서가 만들어준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명자. 명자는 도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3년은 당신 이름으로 살았어요. 이젠 내 이름으로 삽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장날 그날 이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안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둘째는 잠들었고 민서는 옆방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서류 봉투를 펼쳤습니다. 석 달 전부터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등본.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서류엔 한미라라는 이름이 공동 명의로 적혀 있었습니다. 석 달 전 남편 책상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름이었습니다. 명자는 그날 밤 검색했습니다. SNS를 뒤졌습니다. 28살 여자. 남편 회사 후배. 사진엔 남편과 함께 찍은 레스토랑, 카페, 호텔 로비가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날 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증거를 모으자.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두 번째, 계좌 이체 내역. 남편은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통장엔 매달 500만 원씩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기송금, 수신인 한미라, 6개월치 3천만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남편의 늦은 귀가 시각을 기록한 현관 시계 사진들. 새벽 2시, 3시, 4시. 일주일의 4일은 늦었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준 힌트. 엄마, 아빠, 저기 큰 집 들어가는 거 봤어. 간판에 나무 그림 있었어. 명자는 학교 근처 상가를 돌며 나무 그림 간판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위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출입기록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석 달간 42번.
모두 밤 10시 이후였습니다. 명자는 이 모든 걸 표로 정리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금액. 감정은 빼고 사실만 적었습니다. 엄마. 민서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엄마 이름 예쁘지? 이명자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공책에 쓸 거야. 명자는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왜 할머니 댁 가면 슬퍼해? 이젠 안 갈 거야. 진짜? 응. 이제 엄마 이름으로 살 거야.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시작하고 엄마 이름으로 끝내요. 명자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학교에서 만들어준 도장이 있었습니다. 이명자. 명자는 도장을 손에 쥐고 봉투 입구를 한번 짚었습니다. 이 도장은 당신이 아닌 나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 서재의 금고. 거기에 뭔가 더 있을 거야. 이틀 뒤 명자는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샤워할 때 키링을 빌려 열쇠 가게로 갔습니다. 복제 부탁드립니다. 10분이면 됩니다. 명자는 영수증과 가게 이름을 챙겼습니다. 사흘 뒷밤 남편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습니다. 명자는 아기들이 자는 걸 확인하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복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찰칵. 금고는 책장 뒤에 있었습니다.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결혼기념일 숫자 조합.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협의 이혼 계획서.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최소화. 기증여 완료. 그 아래 한미라와 민준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한미라의 아들 민준수. 출생일은 2년 전. 아들. 남편이 원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명자는 딸 둘을 낳았고 뱃속 아이도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계획한 거구나. 명자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원본은 훼손하지 않고 정확히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금고를 잠그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가 쌓은 거짓의 탑을 무너뜨릴 차례예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언제가 편하세요? 내일 오전이요. 급합니다.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명자는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좌 내역, 출입기록, 금고 사진.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성녀는 당신 이름으로 살았어요. 명자는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젠 제 이름으로 삽니다. 그날 밤 민서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엄마는 울지 않고 적어요. 명자는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는 울지 않아. 이제 쓸 거야. 명자의 눈엔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명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명자가 준비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탄탄하네요.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 계좌 이체 내역, 출입기록, 금고 서류까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부인,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신 겁니까? 석 달 전부터요. 혼자서요? 네.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정에 휩싸여 증거를 놓치는데 부인은 정확히 필요한 것만 모으셨네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재산 보전 명령부터 신청하겠습니다. 남편 측이 추가로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책 배우자 논리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해서 우위를 확보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명자에게 물었습니다. 남편 측에서 합의를 요구할 겁니다. 부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건 딸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돈은 그 다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양육권부터 확보하겠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는 걸 언제 아셨습니까? 김장날이요.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요? 네. 시댁 식구들 전부 앞에서요.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좋습니다. 증인이 많다는 뜻이네요. 명자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허리를 짚으며 숨을 고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잠깐 볼 일 있어서. 엄마 힘들어? 괜찮아. 명자는 민서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따뜻했습니다. 민서야,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응? 저번에 아빠가 큰 집 들어가는 거 봤다고 했잖아. 그게 정확히 어디였어? 민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었어. 저기 부동산 아저씨 있는데 위쪽. 간판에 나무 그림이 있었다고 했지? 응. 큰 나무 그림이었어. 초록색?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야, 그거 언제였어? 며칠 전이었어? 한 달 전? 아침에 학교 가는데 아빠 차 봤어. 아빠는 나 못 봤어. 그래, 알겠어. 고마워. 민서가 명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아빠 나쁜 짓 한 거야?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른들 일이야. 민서는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엄마가 걱정하잖아. 엄마는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민서가 작은 손으로 명자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게. 고마워, 민서야. 그날 밤 명자는 다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민서가 준 힌트로 찾아낸 오피스텔 주소, 출입 기록, 등기부등본.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명자는 타임라인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2년 전 민준수 출생, 1년 6개월 전 오피스텔 구매, 석 달 전 명자가 서류 발견, 김장날 공개 이혼 선언. 계획적이었네. 명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명자 몰래 다른 가정을 꾸렸고 재산을 옮겼고 이혼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도 준비했습니다. 석 달 동안 증거를 모았고 법적 절차를 익혔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제 페이스는 내 쪽이에요. 명자는 봉투에 서류를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만들어준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명자. 명자는 도장을 손에 쥐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메모장을 펼치고 다음 단계를 적었습니다. 1. 재산 보전 명령 신청. 2. 양육권 확보. 3. 위자료 및 재산 분할 협상. 4. 공개 심판. 명자는 4. 공개 심판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김장날 사람들 앞에서 이혼을 말한 남편. 명자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겁니다. 당신이 시작했으니 끝도 당신 앞에서 낼 거예요. 명자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밥은? 식탁에 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명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 명자는 조용히 설거지를 끝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서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자야지. 엄마, 이거 봐.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야. 민서가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이명자라는 글씨가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내 이름 쓰기 숙제 내주셨어. 근데 나는 엄마 이름 썼어. 명자는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왜 엄마 이름을 썼어? 엄마 이름이 더 예쁘잖아. 그리고 민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시작하고 엄마 이름으로 끝내야 하잖아. 명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마워, 민서야. 엄마가 정말 힘이 나. 엄마, 울지 마. 엄마는 강해. 응, 엄마는 강해. 명자는 민서를 재우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재산 보전 명령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그 다음 주면 법원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명자는 달력을 봤습니다. 김장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명자는 도장을 손에 쥐고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3년간 당신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쓸 차례입니다. 명자는 메모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명자의 반격은 조용하지만 확실합니다. 일주일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 보전 명령 인용 결정됐습니다. 명자는 전화를 끊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재산을 더 빼돌릴 수 없습니다. 명자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인용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다음 단계는 뭔가요? 조정 신청입니다. 법원에서 중재하는 자리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갑니다. 조정은 언제쯤 잡히나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명자는 달력을 봤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뭐 한 거야? 명자는 설거지를 하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 보전 명령? 이게 뭐야? 남편이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손을 닦고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준비? 언제부터? 석 달 전부터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석 달? 그럼 넌 그때부터 날. 네. 당신을 지켜봤어요. 미쳤구나.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미친 건 당신이에요. 딸 둘 낳은 아내를 김장날에 발로 차고 사람들 앞에서 이혼하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건, 그리고 한미라 씨하고 민준수, 오피스텔까지 다 알아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남긴 흔적이에요. 등기부등본, 계좌 이체, 출입기록. 모두 다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금고도 열어봤어요. 이혼 계획서 잘 봤습니다. 넌 정말. 남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명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손 떼면 그것도 증거가 돼요. 지금 핸드폰으로 녹음 중이거든요.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당신 생각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위자료 없이 재산 다 빼돌리고 떠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요? 명자가 웃었습니다. 당신은 성년 동안 저를 종처럼 부렸어요. 임신한 몸으로 김장하게 했고, 아기 둘 업고 일하게 했고, 끼니도 제대로 안 줬어요. 그건 시댁 문화고. 그리고 당신은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고, 아이까지 낳고, 재산 빼돌리고, 이혼 계획까지 세웠잖아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법은 잘못한 사람 편을 안 들어요. 이제 페이스는 제 쪽이에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정 날짜 나오면 연락할게요.
그때까지 평소처럼 지내세요. 저도 그럴 테니까요. 명자는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앉아 허리를 짚었습니다. 임신 7개월 배가 팽팽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민서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소리 질렀어? 괜찮아. 엄마 떨고 있어. 민서가 명자 손을 잡았습니다. 안 떨어. 엄마는 강해. 응. 엄마는 강해. 명자는 민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좌 이체 내역, 출입기록, 금고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이혼 계획서,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명자는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올리고 USB에도 저장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음 날 명자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젯밤 남편과 대화 녹음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재산 보전 명령 받은 거 알고 화냈어요. 제가 석 달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니까 할 말을 잃더라고요. 좋습니다. 그것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미라 씨와 민준수 이야기하니까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백이나 마찬가지네요. 잘하셨습니다. 명자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조정일까지 3주 남았습니다. 3주 동안 명자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밥 먹이고 민서 학교 보내고 둘째 재우고 집안일하고. 남편은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오더라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명자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조정일 전날 밤 명자는 옷을 꺼냈습니다. 깨끗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 민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엄마, 내일 중요한 날이야? 응. 엄마 이길 거야? 명자는 민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응. 엄마가 이길 거야. 왜? 엄마가 준비했거든.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파이팅. 고마워, 민서야. 그날 밤 명자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장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명자. 명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성년 전과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더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 강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 명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성년간 당신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제 이름으로 쓸 겁니다. 명자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임신한 배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뱃속 아기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내일이면 이명자의 이름으로 시작할 겁니다. 조정일 아침 명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검은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민서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예쁘다. 그래. 응. 엄마 오늘 이길 거지? 명자는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응. 엄마가 이길 거야. 파이팅. 명자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까지 가는 길 명자는 숨을 고르며 걸었습니다. 임신 7개월 배가 무거웠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법원 조정실 앞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쪽이 유리합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명자와 남편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명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편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재산은 5대5로 분할하고 양육권은 부인에게 주대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자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위자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책 배우자가 누군지 명확한데요. 유책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명자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좌 이체 내역, 출입기록, 금고 사진. 이건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입니다. 한미라 씨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매달 500만 원씩 한미라 씨에게 송금한 기록입니다. 6개월치 총 3천만 원입니다. 이건 출입기록 사실확인서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에 석 달간 42번 출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 밤 10시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건 의뢰인 남편의 금고에서 발견한 이혼 계획서입니다.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최소화, 기증여 완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한미라 씨의 아들 민준수, 출생일은 2년 전입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반론하시겠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면 유책 배우자는 명확합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6대4로 부인에게 유리하게, 위자료는 별도로 책정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의뢰인도 할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부인이 무단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명자의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배우자가 공동 거주 공간에서 재산 확인한 게 사생활 침해입니까? 오히려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의뢰인은 열쇠를 복제할 때 영수증과 가게 이름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가 아닙니다.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앉으세요. 조정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붙잡고 앉았습니다. 이제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 분할은 6대4, 부인에게 6억 원, 위자료는 별도로 2억 원, 총 8억 원을 부인에게 지급합니다. 8억?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결혼 3년 자녀 양육, 유책 입증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조정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으로 갑니다. 재판 가면 더 불리해질 겁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명자를 봤습니다. 부인은 어떻습니까?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남편이 앞으로 제 딸들을 만나려면 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당신은 딸들을 원하지 않았잖아요. 아들을 원했잖아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딸들은 제가 키웁니다. 당신 허락 없이요. 조정위원이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육권은 전적으로 부인에게, 면접교섭권은 부인의 동의하에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해 없으시면 조정 성립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조정 성립입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명자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 길 남편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이명자. 명자는 돌아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 거야? 남편이 작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웃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뭐가 중요해요? 이제 당신과 남이에요. 그래도 당신이 원한 거잖아요. 이혼. 명자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명자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숨이 쉬어져. 명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야. 명자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명자. 명자는 도장을 손에 쥐고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명자의 이름으로. 조정이 끝난 다음 날 명자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명자야,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네. 명자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토요일. 조정 후 사흘 뒤였습니다. 마지막이네. 명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정문과 증거 서류들 모두 복사해서 정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명자는 민서와 둘째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마당엔 지난번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들, 동서들. 왔구나.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아라. 명자는 둘째를 등에 업고 민서 손을 잡고 마당 한쪽에 앉았습니다. 조정한다며? 얼마 받았어? 시누이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 쪽팔려서?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명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저거? 명자는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탁! 고춧가루 얼룩이 남은 하얀 테이블보 위에 봉투가 놓였습니다. 조정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명자가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재산 분할 6억, 위자료 2억, 총 8억 받았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8억? 시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네, 8억입니다. 그게 무슨... 그리고 양육권은 전적으로 저한테 있습니다. 남편은 제 허락 없이 아이들 못 만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명자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등기부등본입니다. 남편이 한미라 씨와 공동 명의로 산 오피스텔이에요. 한미라? 그게 누구야?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남편 회사 후배입니다. 28살이고요. 명자는 세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계좌 이체 내역이에요. 매달 500만 원씩 한미라 씨에게 보낸 기록입니다. 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출입 기록입니다. 석 달간 42번 그 오피스텔에 들어간 기록이에요. 전부 밤 10시 이후입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설마. 명자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금고에서 찾은 이혼 계획서입니다. 남편이 직접 쓴 거예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최소화, 기증여 완료. 다 적혀 있어요. 기석이가 그걸?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명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펼쳤습니다. 한미라 씨의 아들 민준수. 출생일은 2년 전입니다. 아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남편은 이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이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명자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닥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명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이 서류들도 다 거짓말인가요? 법원 조정문도 거짓말인가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기서가, 이게 사실이야? 어머니, 그게 사실이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있었다고? 2년 전부터?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그랬어요.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명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핑계를 위해 저와 아이들을 버렸다면 그 아들과 잘 사세요. 뭐? 전 이제 제 이름으로 살 겁니다. 명자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참, 김치가 짜다고 하셨죠? 명자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얼굴만큼은 아니네요. 마당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너 지금 이제 남입니다. 말 놓지 마세요. 명자는 민서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님,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제 안녕히 계세요. 명자야. 시어머니가 불렀지만 명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나서는데 뒤에서 시어머니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했구나. 명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명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멋있어. 그래. 응. 엄마 최고야. 명자는 민서를 안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명자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이제 자유야. 뱃속 아기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명자는 웃었습니다. 성년간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성년간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이제 명자는 자기 이름으로 숨쉽니다. 이명자. 그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명자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명자. 민서가 만들어준 도장. 명자는 도장을 손에 쥐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명자는 부엌 창칸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넣고 도장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이야. 명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하고 가벼운 바람. 명자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명자의 인생, 이제 시작이에요. 시댁을 나온 다음 날, 명자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아이들 물건, 그리고 봉투 하나. 민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새 집으로 갈 거야. 새 집? 응. 우리 셋만 사는 집. 민서가 웃었습니다. 좋아. 명자는 민서를 안았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미안해. 왜? 힘들게 해서.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최고야. 명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는 울지 않아. 응. 엄마는 강해. 명자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성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안녕. 명자는 민서와 둘째를 데리고 걸었습니다. 가방 하나,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일주일 뒤 명자는
작은 투룸 빌라에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은 조정금에서 받은 8억 중 일부를 썼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여기가 내 방이야. 진짜? 응, 내 방. 민서가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여기 내 책상도 놓을 수 있어? 물론이지. 명자는 짐을 풀며 방을 정리했습니다. 부엌, 거실, 방 2개. 전부 명자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명자는 부엌 창칸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도장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명자, 이제 시작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였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옆에 있었고 둘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자 스스로가 강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진통이 왔습니다. 민서야, 이모한테 전화해. 응. 민서가 재빨리 전화했습니다. 명자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새벽 4시 셋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명자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기였습니다. 잘 왔어. 우리 딸. 명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으니까요. 엄마가 너를 잘 키울게. 우리 이름으로 살 거야. 아기가 작게 울었습니다. 명자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웃었습니다. 성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며칠 뒤 명자는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셋째 딸의 이름은 이서연이었습니다. 명자의 성을 따랐습니다. 이명자의 딸 이서연. 명자는 출생신고서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조정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8억 중 6억을 예금했습니다. 딸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쓸 돈이었습니다. 나머지 2억은 명자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도예 수업이었습니다. 흙을 만지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건 치유예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흙을 주무르며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부서졌다가 다시 빚어지는 거겠지. 명자는 첫 작품으로 머그컵을 만들었습니다. 김장 양념 묻은 손으로 처음 빚던 때를 떠올리며 만든 컵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가마에 구워주세요. 네, 2주일 뒤에 찾으러 오세요. 2주일 뒤 명자는 완성된 컵을 받았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컵이었습니다. 명자는 집에 돌아와 그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물이 달았습니다. 조정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문화센터 도예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단기 자격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침엔 아이들 챙기고 오후엔 수업 듣고 밤엔 연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배우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6개월 뒤 명자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축하합니다. 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제 선생님도 작가세요. 명자는 자격증을 손에 쥐고 웃었습니다. 이명자. 자격증에 적힌 이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조정 후 2년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흙의 기억 마이너스 이명자 도예 공방. 간판을 달던 날 민서가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멋있어. 그렇지? 응. 엄마 이름으로 시작했어. 명자는 민서를 안았습니다. 공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선반에는 명자가 만든 작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머그컵, 접시, 화병. 하나하나가 명자의 손으로 빚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명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맞았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미안하다고 말하러 왔어.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요. 알아. 그래도 하고 싶었어. 명자는 선반에서 머그컵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장 처음 만든 컵이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뭔데? 제 손으로 만든 마지막 선물이에요. 전 남편은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명자야, 넌 정말 이제 남이에요. 제발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전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공방을 나갔습니다. 명자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민서가 옆에서 명자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끝이야. 명자는 웃었습니다. 성년은 그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생은 이명자로 삽니다. 공방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이 컵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 손으로 하나하나 빚었습니다. 손님이 컵을 샀습니다. 명자는 포장하며 웃었습니다. 내가 만든 걸 누군가 사간다. 신기했고 뿌듯했습니다. 공방 한쪽엔 작은 작업대가 있었습니다. 명자는 매일 그곳에서 흙을 주물렀습니다. 민서가 방과 후에 찾아와 옆에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컵 만들고 싶어. 그래, 만들어봐. 민서는 서툴지만 열심히 흙을 빚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내가 만든 거야. 잘했어. 멋진데? 민서가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다음엔 내 이름 도장도 찍어요. 그래, 민서 도장 만들자. 명자는 민서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도 자기 이름으로 살 거야. 어느 날 오후, 낯선 여자가 공방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자는 선반을 둘러보다가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이명자 작가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여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갤러리 큐레이터입니다. 작가님 작품 보고 연락드리고 싶었어요. 제 작품을요? 네. SNS에서 봤어요. 정말 따뜻한 작품이더라고요. 명자는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신인 작가 전시회 하는데 참여하실 의향 있으세요? 전시회요? 네. 작은 전시지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큐레이터가 나간 뒤 명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전시회라니. 성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명자는 작업대로 가서 흙을 만졌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한 달 뒤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명자에게는 큰 무대였습니다. 명자의 작품 10점이 전시됐습니다. 머그컵, 접시, 화병, 그릇. 하나하나가 명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민서와 둘째, 셋째가 함께 왔습니다. 엄마, 엄마 이름 있어. 민서가 작품옆 명패를 가리켰습니다. 이명자. 명자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 이름이야. 내 작품이야.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따뜻한 느낌이네요. 손의 온기가 느껴져요. 이 작가 응원하고 싶어요. 명자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전시가 끝난 뒤 큐레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반응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전시도 함께 하실 거죠? 네, 물론이죠. 명자는 민서 손을 잡고
갤러리를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웠지만 명자 마음은 밝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엄마처럼 될 거야. 그래, 넌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명자는 민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공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민서가 만들어준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명자. 명자는 도장을 손에 쥐고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성년은 당신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생은 이명자로 삽니다. 흙처럼 부서져도 다시 빚으면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자는 펜을 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자유로운 바람. 명자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명자, 이제 당신 시간이에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흙의 기억, 이명자 도예 공방. 민서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같이 만들자. 그래, 오늘은 뭐 만들까? 엄마 이름 새긴 접시. 좋아. 만들어 보자. 명자와 민서는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흙을 주무르며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흙 같아. 부서져도 다시 빚으면 돼. 명자는 민서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손. 이 아이도 자기 이름으로 살 거야. 명자는 흙을 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성년은 그의 이름으로 살았다. 남은 생은 이명자로 산다.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혼잣말. 엄마, 나도 내 이름으로 살 거야. 명자는 민서를 안았습니다. 그래. 넌 무조건 내 이름으로 살아. 응. 햇빛이 공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명자는 흙을 빚으며 웃었습니다. 이명자의 손에서 새로운 작품이 태어났습니다. 부서진 것들을 모아 다시 빚은 것처럼 명자의 인생도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장날 그날 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걷고 있습니다. 이명자, 그 이름으로 숨쉬고 웃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